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건설 건자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규령 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대림 산업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 유한타증권에서 지주 통신을 담당하고 계신 최남곤 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우선 오늘 리포트에 대한 주제는 대림 그룹에 대한 지주사 전환 혹은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내용을 다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대림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에 그 대림 그룹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배경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올해 7월 1일자로 기존에 사무와 고려개발을 합병한 대림 건설이 탄생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대림 그룹이 가지고 있는 대림 CNS나 대림 오토바이 매각 추진 등 좀 대림 그룹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2019년도 개정세법에서 달아진 그 과세 이연 특혜 폐지에 대한 부분 역시도 좀 대림 그룹의 지주사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설 산업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건설과 화학이라는 유화라는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좀 상충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림 산업 주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 구조 자체가 대림 산업을 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 이후에 주요 건설사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그려놨습니다. 검은색이 대림 산업의 주가인데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좀 주가 변동폭 역시가 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측면 역시도 PER 혹은 PBR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림 산업은 좀 다른 여타 건설사 대비해서 좀 디스카운트를 계속 받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림 산업의 좀 특성이라고 하면 결국 건설과 화학 사업, 복합 기업으로서의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계속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대림 산업의 건설과 유화 부분의 좀 분할 이벤트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복합 기업의 좀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이벤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한타증권에서 보고 있는 그 대림 산업의 가치, 특히 연결자회사를 제외한 대림 산업이 영위하고 있는 별도 기준의 건설과 유화 부분의 가치는 한 2.6조 원 정도 수준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 9월 9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3.3조 원 대비해서 약 한 78%에서 79%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 있는 가정, 대림 산업의 건설과 유화 부분에 대한 분할을 가정을 해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가치에 해당하는 건설 부분과 유화 부분, 대략 한 2.6조 원 정도의 가치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그 대림 건설을 비롯한 연결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지분법 손익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여천 NCC나 폴리미레 같은 그런 유화의 지분법 회사들, 그리고 현재 순연금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대림 산업의 건설과 유화 부분 분할이 현실화됐을 때 대림 산업의 주가는 지금 주가보다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대략 14만 원 정도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유화, 그 화학 부분에 대한 성장 방향성을 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PTTC와 함께 추진했던 미국 오하이오주 ECC에 대한 투자 계획은 철수를 했지만 그 이후에 추이를 보면 칼리플렉스의 브라질 공장 캐파 증설이나 혹은 과거에 공시를 했었던 사우디 폴리부텐 증설에 대한 계획은 지금 계속적으로 변함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림 산업의 성장 방향성은 좀 화학 분야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대림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그 안에서 건설과 유화 부분의 사업부 분할이 복합 기업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이런 화학 부분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대림 산업 입장에서의 건설과 유화 부분의 사업 분할이라는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유한타 증권에서는 그 가능성은 조금 크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건설과 화학 부분의 그 법인이 각각 분할이 됐었을 때 과연 분할된 유화법인을 통해서 과연 공격적인 좀 재무적인 그런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지금 그 건설과 유화 부분에 대한 분할을 단기적으로 좀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화학 부분 자체의 좀 밸류에이션 갭 역시도 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건설과 화학 부분에 대한 그 분할 이벤트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속도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대림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약 한 1.2조 원 정도를 시현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대림산업 기준으로는 가장 큰 영업이익을 좀 시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올해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택 쪽이나 혹은 국내 플랜트 이런 현장들에서 정산이익이나 일회성 이익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제 상반기에서는 기준으로는 이제 대림산업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었었고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부터 연결로 편입되기 시작했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대림건설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만 이제 고려 개발의 연결 편입에 대한 부분이나 칼리플렉스에 대한 연결 편입 실적 효과들이 좀 올해 실적 개선 요인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20년도 4분기에는 그 대림산업이 가지고 있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오피스의 매각 관련된 이익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2020년도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익 개선 요인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2021년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산업에 대한 그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이제 기존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는 11만 1,000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림그룹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근본 리포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 추정과는 다르게 만약 대림산업의 이제 건설과 유화 부분에 대한 분할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이벤트는 대림산업의 추가적인 그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원인으로 판단을 하고요.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사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목표 주가 상향에 좀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대림산업 자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